네, 안녕하세요. 임주연입니다. 네, 현대 여성들에게 가장 흔하게 생기는 질병 중 하나가 자궁근종이라고 해요. 자궁근종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 여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궁을 드러내고 나면은 그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궁을 제거하지 않고 자궁근종을 치료할 수는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린 한의원의 김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타이틀이 빈궁마마와 자궁근종인데요. 네. 빈궁마마라는 것은 중년이 되기 전에 이름이 빈궁마마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 빈궁마마라는 것은 이제 그 빈자가 가난할 빈자, 그리고 자궁군자, 그래서 빈궁마마가 되겠습니다. 현대 여성 중에 자궁과 난소를 드러내서 자궁과 난소가 아예 없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과 난소 기능이 허약한 분들도 빈궁마마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궁마마라고 이름을 붙였죠. 네. 앞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 대로 오늘은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궁근종은 왜 생기고 또 자궁을 드러내지 않고도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궁근종이라고 하면은 자궁에 혹이 생기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자궁근종이라는 것은 자궁계통에 발생하는 암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양성 종양을 얘기합니다. 일명 살혹이라고 많이 일컬어집니다. 네. 사실 저도 자궁근종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또 의외로 이 자궁근종 때문에 정말 고생하시는 그 여성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랬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일반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14살부터 60살까지 여성을 보면은 30%의 여성이 있어서 자궁근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 가는 여성들 아무나 무작위로 선정해서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에 자궁근종이 10명 중 3명은 발생하게 될 정도로 매우 흔한 병이 되겠습니다. 네. 와, 10명 중 3명이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여성들이 그 자궁근종을 앓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자궁근종은 왜 생기는 걸까요, 도대체?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궁 근육에 여성 호르몬 수용체 이상이 발생하거나 뭐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으로 스며들어서 생긴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설은 없습니다. 한방적으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기간 과도하게 작용해서 자궁 난소 기능이 허약해지거나 아니면은 혈어라 그래서 몸에 나쁜 피인 어혈이 몸 밖으로 배출이 잘 안 되거나 순환이 잘 안 될 때 이때 생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적이라 그래서 몸에 병리적인 나쁜 물인 담이라는 것이 맺혀서 자궁 난소 계통이 경락 순환이 안 돼서 자궁근종이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원장님 사실은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은 미리 좀 검진을 받아보고 해야 될 텐데, 우리 특히 여성인 경우에, 저도 여성입니다만은, 그리고 특히 또 부인병에 관해서만큼은, 그리고 또 그 부위가 어떤 자궁이 되거나 이러면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 좀 꺼려지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어떤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자궁근종은 어떻게 검진을 하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산부인과나 어떤 데 가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받는다는 것이 꼭 문제가 생겨서 가는 것 같고, 특히 미혼 여성의 경우에 더 깨림직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궁근종 환자의 70%는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검사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 같은 게 있어서 자궁근종의 위치나 크기,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맥진기라 그래서 반방적으로 오장육부가 어디에 고장이 나서 자궁근종이 생겼는지 이런 거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 경락 검사라는 방법이 있어서 인체 심장과 자궁과의 관계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런 검사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는 실제로 조금은 어려운 느낌이 들거든요. 검사 방법들이.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검사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한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궁근종의 검사법에는 전자맥진, 적외선 경락 검사, 초음파 검사, CT,
혈액 검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 검사를 보시겠습니다. 이 전자맥지는 인체 5장 6배 이상을 맥으로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장건증 환자의 대부분에 있어서는 심장맥이 정상보다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대맥하고 뒤에 맥이 붙어 나오는 재촉혈축자 촉맥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옛날 말로 울화 또는 화병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간장맥을 보게 되면은 간혈화라고 해서 간에 피가 부족한 그런 맥상이 나타나서 이렇게 짧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큰 대자 대맥이 나타나서 피가 응고돼서 순환이 안 된 상태를 보여주고요. 대장에서 대변이 설사한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대장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독가스가 흡수돼서 온몸으로 돌기 때문에 피가 혼탁해지는데, 대장맥도 이렇게 작게 안 좋게 나타납니다. 예, 전자맥증에 이런 특징이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기계는 적외선 경락검사, 일명 IRCT라고 합니다. 이 기계는 피부 표면의 온도를 256가지 색깔로 바꿔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환자가 옷을 벗고서 이 기계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256가지 색깔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분홍색이 정상 온도가 되겠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게 되겠습니다. 위쪽에 노란색, 흰색으로 가면 온도가 높은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자궁근종 환자인데요. 이 아랫배는 차고 심장이나 얼굴 쪽은 뜨거운 상열 하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랫배의 온도는 29도가 되겠고 심장 부의 온도는 32도가 돼서 심장이 3도 이상 뜨겁게 나타납니다. 이 환자는 이제 뒷목 부분이 이 노란색 최고 온도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 마음이 불안 초조하고 신경이 매우 예민해져서 남의 말에 잘 흥분하게 되겠습니다. 이 자궁근종 환자에서 대부분이 이러한 그 영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대퇴부가 대부분 이제 차게 나타나는데, 이게 위장경락인데 자궁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이 발목이라든지 이 발끝에 수족냉증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아래로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요. 이 손가락 끝에가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상 온도니까 이 색깔이 31도쯤 되는데, 손가락 끝에는 24도에 가까운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손에서도 여기 한 방으로 이제 합곡열 부위는 온도가 높고, 이 새끼손가락 쪽에서는 이 온도가 매우 낮아서 지금 여기 지금 이 부위가 지금 25도고요. 여기 이 합곡혈 부분, 이 부위는 똑같은 손인데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실제로 몇 센치 되지 않지만 25도와 31도, 6도 정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궁근종 환자분들은 말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수족냉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발에 있어서도 이 발등의 온도는 31도가 되고요. 발가락 끝의 온도는 25도가 되겠습니다. 몇 센치 안 되지만은 여기도 6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전신의 혈액순환이 골고루 다 되고,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찬 상열 하한 증상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얼굴을 보게 되면 이마는 뜨겁고 눈도 뜨겁고 이 기타 부위는 온도가 찬 그런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마의 온도를 재보면 34.5고요. 일반 온도는 32.14 그렇게 되고, 눈도 마찬가지로 34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타 부위보다 2도 이상 온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가 심각한 경우에 이런 그 단면상이 나타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치료 전후에 수족냉증이 이렇게 심했는데, 이렇게 파랗게 나타나는 부분이 손끝이 매우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치료한 후에 이렇게 손끝,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그 개선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검사들을 받아야지만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아, 예.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자궁근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여성들은 이제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여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궁은. 네. 그런데 그걸 드러낸다고 하면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네, 상당히 고민이 되실 네.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궁근종이 발견되면은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네. 아니면 출산을 원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자궁을 보존하면서 근종을 네. 수축시키는 GnRH 애고니스트라는 호르몬제 주사를 3회에서 6회 정도 맞아서 네. 수축시킨 후에 근종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드러낸 수술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이미 출산을 했거나 더 이상 아기를 낳을 필요가 없는 분들은 네. 관찰요법 또는 대기요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대기실에서 많이 기다리는 게 대기요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관찰만 하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커지면은 수술하고 안 커지면 내버려두고 그러고 있죠. 근데 한방에서는 발견 즉시 자궁근종이 발생하게 된 그 오장육부적 원인과 네. 그 다음에 외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은 음식 생활이 잘못됐는지 의복 생활이 잘못됐든지 이런 생활 개선을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약물요법, 네. 관장요법, 약침요법, 그 부항요법 같은 것이 이제 그 치료 방법이 되죠. 네. 한방에서는 그러한 어떤 보존적인 치료를 될 수 있으면 하지만은 양방에서는 자궁을 제거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자궁을 제거하고 나면은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네. 어떻습니까? 후유증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 차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장님이 좀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예. 주시겠습니까? 이 자궁을 드러내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별명이 빈궁마마라 그러죠. 이제 그때 빈궁마마가 예. 되는군요. 예. 네. 이 빈궁마마가 굉장히 우리 네. 주변에 흔합니다. 네. 그 증상을 일단 좀 보시면은 네, 네. 먼저 이제 1번에 그 기운이 없고 몸이 무겁다. 네. 그래서 이제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매사가 귀찮아집니다. 수술 전보다 기운이 한 90%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천근이 됩니다. 네, 집에서. 천근만근 네. 한다는 말씀이신데. 네. 두 번째로 이제 얼굴이 창백하고 핏기가 없고 네. 사람이 껍데기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자기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몸 체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네. 세 번째로 이제 기억력이 떨어져서 금방 있었던 일도 되돌아서면 잊어버리고요. 네 번째로 그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부부간의 성생활이 매우 고통스럽고 불감증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애액이 잘 분비가 되지 않고요. 이건 한 집에 살지만 남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나고 별일 아닌데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 초조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및 스트레스 이런 데 시달리고요. 이 여성 호르몬 분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궁 난소를 적출했기 때문에 골다공증, 이 골다공증이 되면 손목, 발목, 무릎 같은데 근육이나 관절이 시큰거리고 아픈데 이 증상이 빨리 오고요. 몸이 나이보다 주민등록상의 나이보다 바이오 에이지라 그래서 생체 나이가 먼저 노화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불면증. 이 자궁은 이 자동차를 비유하면 냉각수에 해당되고 심장은 정신적인 기능을 주관하는 심장은 엔진에 해당되는데 자동차에 있어서 그 냉각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엔진이 과열되듯이 그렇죠. 이 마음이 괜히 붕 떠서 싱숭맹숭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매우 흔한 빈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여성들이 대부분 보면은 불감증을 많이 앓고 있다고는 들었어요. 예, 근데 예. 그게 어떤 정신적인 요인으로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궁근종일 경우에도 이 불감증이 오는군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원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네. 더더욱 그 보존적인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자궁근종을 치료를 하시는지요? 예, 저는 그 자궁근종을 치료함에 있어서 약물요법, 네. 관장요법, 약침요법, 부항요법 이런 네. 요법을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이 그 치료하시는 그 주된 치료가 바로 약물요법이라는 말씀인데 예, 그 예. 약물요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현대 여성들이 이제 자궁과 난소의 네. 기능이 허약하고 차서 이 자궁근종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약물요법은 자궁과 난소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이 전신의 그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어혈을 배출하면서 근종을 네. 축소시키는 이런 약물요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자궁 근종에는 어떠한 약제를 쓰시고 또 그런 약제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네. 또 화면 보면서 원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네. 저희가 이제 기린 근종탕이라는 처방이 되겠는데요. 이 처방은 오수유, 계지, 도인 이런 약재들이 위주로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궁 전체 근육의 수축력을 도와서 어혈의 배출을 많이 이제 촉진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복부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장기간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그것 네. 때문에 자궁 관계되는 경락이 막혀서 근종이 생겼을 때는 이 하고초 소관탕을 위주로 쓰게 되겠고요. 이 하고초 소관탕 중에서 이 하고초와 시오란 약재가 주가 되는데 이 역시 간이나 심장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발생하는 열을 많이 내려주고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그 준비된 약재 가운데서 기린 근종탕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원장님이 지금 운영하시는 한의원이 기린 한의원이잖아요. 예, 예. 거기 어떤 원장님이 특별하게 어떤 제조를 한다는 말이 맞나요? 아, 예. 그런 어떤 원장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하신 그런 약재인가요? 아, 예. 그 많은 환자들을 보니까 네, 네. 보다 보니까 이제 그 특별히 치료에 그 네. 이제 노하우가 좀 쌓여서 네. 제가 따로 특별히 네, 만들었습니다. 원장님이 그러니까 직접 개발을 하신 그런 약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원장님이 아까도 그 부항이라든지 그 또 뭐 약침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건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아, 이제 약침이나 예. 부항요법은 생리통이라든지 네. 아니면 유통이라든지 이런 네. 게 발생할 때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 부항요법은 네가티브 요법이라 그래서 네. 사람의 등 쪽에 오장육부가 다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를 뽑지 않고 음압으로다가 피부 근육을 당겨주게 되면은 네. 그 해론 부분의 색깔이 시커멓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그 어혈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침이라든지 부엉요법이라는 것은 그 한의원에서는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죠.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 관장요법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 그 관장이 어떻게 자궁 근육을 치료하는데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아, 예. 예. 그러실 겁니다. 이 상당히 특이한 방법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한약을 먹게 되면은 위장, 소장을 거쳐서 네. 심장으로 가서 전신의 혈관을 돌아서 병이 있는 자궁 근종까지 네. 가서 작용을 해야 됩니다. 네. 상당히 먼 길이고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조요법으로 이 해부학적으로 자궁에 바로 뒤에 대장이 있기 때문에 대장에 자궁 근종을 치료하는 약을 100cc 정도 주입하게 되면은 바로 자궁이나 골반각 내에 약이 퍼져서 네. 일정 시간 동안 약효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관장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관장하고는 같은데 다만 그 관장에 쓰는 게 한약재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자궁 근종을 치료하는 네. 한약이 들어가는 게 다릅니다. 네. 그 이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 관장에 사용되는 어떤 약재가 있다면 어떤 약재들을 사용을 하게 되나요? 네, 관장에 사용되는 약재는 그 어혈을 풀어주고 염증을 네. 제거시켜주는 네. 계지, 네. 도인, 삼릉, 네. 봉출, 자충 이런 약재들 포함해서 한 9가지 정도의 약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약재 이름이 조금은 제가 네. 그 생소하긴 한데 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자궁 근종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렇게 해서 자궁 근종이 치료가 될까? 사실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가 그래서 그 차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예. 차트 보시면서 원장님이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자궁 근종의 한방 치료 과정이라는 차트인데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 환자분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자궁에 이렇게 그 빨갛게 표시한 부분에 혹이 그
5.3, 5.6 곱하기 3.3cm 정도의 혹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근데 쭉 치료하면서 최종적으로는 1.5 곱하기 1.5cm로 근종이 축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그 장기간 열심히 치료한 케이스고요. 아주 치료가 잘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그 초음파로 찍어본 모습이잖아요. 예. 95년 3월 20일에 치료를 시작해서 96년 6월 3일이면은 한 몇 개월 정도 되나요? 대충? 1년 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치료를 해서 자궁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 네. 이제 만약에 뭐 양방에 갔다거나 이러면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네. 이러한 이제 자궁 그대로 보존이 된 상태에서 치료가 딱 가능하게 된 거죠.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궁근종 물론 이제 지금 자궁근종에 걸려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분처럼 있으시지만은 그 이제 자궁근종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그 어떤 예방해야 이런 것 좀 피해라라고 원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 그런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대여섯 가지 우선 말씀드리면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이 현대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네.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겠죠. 네. 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것이 자궁근종 치료에 네.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한 가지쯤 하시고요. 네. 어차피 우리가 인생 80세까지 사는데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스트레스를 풀고 네. 마음 편하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시는데 특히 아쿠아에로빅, 네. 체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네. 합장, 합척 운동, 모관 네. 운동 같은 게 도움이 네. 많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현대 여성들은 생리 중에 과로하거나 네. 과식하거나 아니면은 아. 그 부부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피해야 생리 중에 어혈 배출이 아주 잘 돼서 근종을 네.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짜거나 맵고 네. 단 음식도 피해야 되겠습니다. 현대 여성들이 몸매를 위해서 허리를 꽉 조이는 콜셋 같은 옷 네. 아니면 꽉 끼는 청바지 같은 것을 많이 입는데 이런 것도 절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여러 가지 뭐 있겠습니다만은 그 대부분 보면은 그 생중에 어떤 관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는 자궁근종이 될 염려가 있다는 게 참 의외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저는 안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 자궁근종이 걸릴 확률이 높군요. 예, 생리 중에는 네. 원래 이 자궁이라는 것이 네. 진공 상태로 자궁 경부가 꽉 닫혀 있다가 한 달에 한 번만 열립니다. 네. 그런데 그 열렸을 때 부부 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 외부에 작균이 들어간다든지 네. 생리 중에 그 내막이 부풀었다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어혈이 배출에 상당히 지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부터는 금해 왔습니다. 네. 원장님이 그 이제 저희 이게 프로그램 시작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이 예. 좀 좋다면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현대 여성들은 이제 그 운동량이 상당히 부족한데 특히 배나 허리나 항문이나 아니면 자궁 근육을 강화시키는 이 운동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옛날 여성들은 부엌에서 불쏘시개 할 때 아니면 청소할 때 걸레질할 때 빨래할 때. 냇가에서 빨래 네, 두드릴 빨래할 때 그리고 화장실에서 대소변 볼 때 네. 배나 허리 항문 그리고 자궁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저절로 됐는데 네. 현대 여성들은 슈퍼에 가거나 비디오가에 갈 때도 그렇죠. 차를 타고 가고 가까운 네. 거리에도 이제 너무 편한 그 교통기관을 이용하면서 빨래도 세탁기에서 하고 서서 하니까. 예. 뭐 청소를 대걸레로 하는 분은 없지만 예.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예. 옛날처럼 쪼그려식이 아니고 그쵸. 털퍼덕식이기 때문에 예. 현대 그 자변기에도 올라가서 쪼그려식으로 네. 보는 거 그런 걸 또 권유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여성 여러분, 오늘부터, 꼭 한 번쯤은 쪼그려 앉아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원장님 앉아 있어야 될까요? 이제 짧은 시간에 한 네. 2, 3분 정도 자주 하시는 게 도움이 네. 되겠죠. 한 2, 3분 정도만 꼭 쪼그려 있으시면은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이 자궁근종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현대 여성들은 즉각적으로 그 자궁 전체를 드러낸 수술을 연상하게 되죠. 네. 그렇지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자궁근종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사과나무에 비유할 때 그 네. 사과나무에 뿌리 줄기 가지 나뭇잎이 있고 끝에 사과가 달려 있는데 이 사과가 병들었다고 해서 바로 사과를 잘라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 사과가 병든 원인은 뿌리, 줄기, 가지, 나뭇잎이 잘못돼 있거나 아니면 산성비가 오거나 벼락이 치거나 뭐 여러 가지 외적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재 경보기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의 그 뿌리, 줄기, 가지, 나뭇잎인 오장육부 이상을 먼저 치료하시고 자궁도 살려내는 보존 치료를 일단 먼저 받아보시고 정 불가피하게 출혈이 너무 심하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한방 보존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2, 3cm씩 자랄 때 이럴 때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술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45세 이후에 폐경기 갖고 온 여성들은 근종이 5cm나 7cm, 8cm 정도 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출혈이나 통증 같은 증상만 잘 관리하시면 근종이 있더라도 수술하지 않고 평생 보존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참 고마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을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미리미리 발견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은 힘들고 여러 가지 뭐 또 어색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미리미리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요. 지난주 시청자 퀴즈 정답자 명단이 나가고 있죠. 이분들에게는 오베트 진단법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옛부터 한방에서는 자궁을 여성에게 있어서 제2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궁은 생명이 시작되는 근원이자 여성 신체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궁은 더욱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 TV 건강교실에서는요, 백혈병을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함께하는 방송 TV 건강교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걱정을 말아라. 이럴 때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무튼 2주 동안 원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백혈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또 설마 난 아니겠지 이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은 검사를 미리 받아보시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하는 방송 TV 건강교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